대학 교수님이 또 요즘 비평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말이죠. 지금 친문 후보들이 지금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아웃되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2심에서 그렇게 됐죠. 저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서 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봐요. 워낙 또 이런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응? 그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형 강제 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거 아니에요. 되게 황당해요. 저는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어. 이러면 안 되겠다. 취소하고요.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유시민 이사장 이제 법조인이 다 된 것 같아. 파기환송될 것 같다. 전망을 내놨어. 그러니까 뭐 유시민 이사장이 뭐 같은 진영에 있는 걸로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뭐라 못하죠. 근데 지금 이분이 계속 법률적인 견해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경심 교수의 그 하드디스크 교체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뭐 본심은 순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해석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친구분도 많으실 테니까 법조계 친구도 많으실 테니까 좀 미리 자문을 받아보시고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무조건 본인 말에 올소하는 젊은 변호사님한테 듣지 말고 좀 중량이 있는 분한테 좀 들어보고 그럼 거기 또 방언을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정유신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방언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제 창조적인 분이시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면 본인도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 친구분들 중에 그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의논하셔서 좀 그 점도 법적으로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한번 볼게요. 김건식 교수님. 글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호를 했었고 이재명 지사와는 글쎄 상관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기 제주의 강연장에 가서 이제 강연 말미에 또 강연의 주제도 이재명 지사와 같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였어요. 아마 이제 긴 시간 강의를 하고 말미에 이러저러한 아마 질의응답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현 지사가 지금 당선 무효도 가능한 20명이 나왔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개인적인 아마 그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뭐 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유시민 이사장은 핫피플이잖아요. 뭐 그렇죠. 모든 언론에 따라다니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률적 상식과 전문적 조언을 받아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억울한 측에서 그냥 개인적인 소신으로서 이야기한 것인지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가 지금 작가라고 그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지난번 동양대 최 총장한테 통화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있을 때는 내가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오케이, 작가, 언론인 좋습니다. 이제는 요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재판을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기소를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수사를 하시는 분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작가, 언론인, 그러면 검사, 판사까지 가면 너무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또 노무현재도 이사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정 변호사님 말씀이 저는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률이나 판결에 대해서 일반 시민도 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데 유시민 이사장만큼은 워낙 집중도가 강한 발언 하나하나가 위나력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럼 발언 하나하나 할 때 적어도 법률과 관련된 판결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상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태도의 어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은 조금 다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란의 중심에 자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생각일 거라고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 아마 지금 언론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언론들, 뭐 지상파, 종편, 그리고 1인 미디어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해당 본론이 검찰의 어떤 시각에서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된 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이 나왔을 때 검증 없이 지금 뭐 두세 달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수사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평론가로서
그리고 또 1인 미디어의 스피커로서의 굉장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언론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방금 든 녹취 내용도 여러 가지 왜 저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유력한 여권 주자들이 아웃 이렇게 되니까 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가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당장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만 보더라도 항소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판결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나는 논리적 당연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주요 사안마다 유시민 작가의 굉장한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을 예. 좀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언론이 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또 취재해가지고 밝혀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언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각을 아주 쉽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이고요. 만약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그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 알릴레오 지금 구독자 수가 100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회수가 뭐 많을 때는 170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는 게 논란은 가지고 있지만 예. 분명히 언론이 하지 못하는 그 기능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